정부가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시험대,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GTX 노선 확대, 신공항 건설 등 많게는 수조 원씩 들어가는 정부의 대형 사업들이 질비한데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업을 해도 될까를 따져보는 단계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이 대상인데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타는 3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경제성.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200억 원이라면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실행할 만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뉴스에서 BC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용 대비 편익으로 BC가 1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 되면 사업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둘째, 재정 건전성입니다.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 너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진 않는지 평가하죠.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셋째, 사회적 필요성.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중요한 포인트죠. 이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환경 영향, 기술성 등을 고려해 예타가 진행되는데 수요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통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용하는 관광객을 예타 수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죠. 예타가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도 정부의 예산 승인, 설계, 토지 매입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타를 통과하고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이 예타를 거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타 면제 대상도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예타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환경적 요소를 철저히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타가 더욱 면밀히 평가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 외에도 사회적 필요성, 지역적 특성,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쪼록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한마디로 예타, 어떻게 보시나요?